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제TV 뉴스입니다. 장마 전선이 북쪽으로 물러가면서 사실상 올여름 장마가 종료됐습니다. 전국적으로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겠고 일부 지역에서는 열대야 현상이 나타나겠습니다. 김소영 기자입니다. 올여름 장마가 끝났습니다. 워낙 가물었던 탓에 결국 평년 강수량을 채우지 못했지만 막바지에 내린 굵은 장마비는 가뭄과 녹조 해소에 큰 도움이 됐습니다. 열기에 밀려 올라간 장마 전선은 한동안 한반도 북쪽에 머물다 계절이 바뀔 때 다시 내려와 우리나라에 비를 뿌리겠습니다. 장마 전선이 물러간 한반도 상공은 남쪽에서 북상하는 무더위 기단이 자리 잡겠습니다. 엘니뇨와 이딴 태풍으로 움츠려 있던 북태평양 고기압이 확장되면서 뜨겁고 습한 공기를 한반도에 몰아넣겠습니다. 당분간 전국의 낮 기온이 30도 이상 웃돌아 폭염특보가 발표되는 곳이 많겠고 밤에는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도 있겠습니다.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내려진 폭염특보는 앞으로 다른 지역으로도 확대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폭염특보 지역에서는 한낮에는 되도록 외출을 자제하고 수분을 자주 섭취하는 등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합니다. 불쾌지수는 모든 사람이 불쾌감을 느끼는 정도인 매우 높은 단계까지 치솟겠습니다. 기상청은 장마는 끝났지만 중부지방에는 당분간 기습적인 호우가 잦겠다며 피서객이나 상간 야영객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복지TV 뉴스 김소연입니다. 그동안 장기 요양기간 현황표에 평가 결과 점수만 표기하고 이 평가 등급은 공개하지 않았죠. 이로 인해 전체적인 시설의 질적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이해하기 어려웠던 문제가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선택이 쉬워질 전망입니다. 보건복지부가 다음 달부터 장기 요양수급자가 장기 요양기간을 선택하는 데 있어 장기 요양기간 현황표를 알파벳 A부터 E까지 나눈 5단계의 평가 등급으로 표기한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평가 결과가 낮은 장기 요양기관이 수용자가 요구하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그동안 장기 요양기관 평가는 기관 운영과 환경, 안전 등 5개 영역에 대해 점수로 표시해왔습니다. 국민안전처가 화재와 교통사고 분야 안전지수 등급을 시범 공개했습니다. 국민안전처는 각 지자체의 안전 수준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안전지수 등급을 내놨습니다. 이번 발표에서 시도별로는 서울시와 경기도가 화재와 교통사고 분야에서 모두 1등급을 받았습니다. 반면 세종시와 전남은 모두 최하위 등급인 5등급을 받았습니다. 화재 분야에서는 경기도 부천시와 전주시가 상위 10%인 1등급을 받았습니다. 서울시가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다음 달 영구 임대주택 예비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서울시는 다음 달 17일부터 21일까지 5일간 영구 임대주택 전체 1,950호의 예비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모집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저소득층이며 공급 지역은 강북구와 강남구, 강서구, 노원구 등 8개구 30개 단지입니다. 시는 예비 입주자를 오는 9월 21일 선별 발표할 예정이며 예비 입주자로 선정되면 기존 대기자가 우선 입주한 후 모집 순번에 따라 입주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경기도가 장애인들의 일자리 확충을 위해 나섰습니다. 남경필 도지사가 한국장애인 고용공단과 함께 장애인 택시기사를 양성하기 위해 경기도 택시협회와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정유린 기자입니다. 보안업체 콜센터인 사회적 기업. 전체 직원 163명 가운데 절반 이상이 장애인 직원입니다. 장애인에게 채용의 기회를 먼저 제공하고 차별 없는 보수와 장애인 직원들을 배려한 시설들을 잘 갖췄습니다. 아무래도 시각에 장애가 있으니까 다니면서 불편할 것 같아도 전혀 그런 게 없고 분위기가 너무 좋아해서 분위기가 계속 일하고 싶은 직장이에요. 이렇게 장애인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지사, 수원택시협회와 손잡고 장애인 택시기사 양성을 위한 MOU를 체결했습니다. 수원 인근 8개 시군에서 40명의 운전원을 양성하고 취업으로까지 연계합니다. 또 택시용 보조기기와 초기 산업금의 일부도 지원합니다.
도와 또 장애인협회와 택시업계 이렇게 힘을 합해서 조금씩 기존의 생각을 깨내면 우리 장애인들에게 지속 가능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드릴 수 있고요. 편견이라는 높은 벽이 사라진다면 더 넓은 분야에서 일할 수 있는 장애인들. 경기도는 앞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 내 사회적 서비스를 활성화하는 등 창조적인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복지TV 뉴스 정유린입니다. 경기도가 경기도형 임대주택인 따복하우스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가 도유지를 낮은 가격에 제공하고 도시공사나 건설사들이 시공을 맡아 저렴한 가격에 주택을 공급하는 따복하우스 정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도는 앞으로 사회초년생과 주거 환경이 열악한 도민들에게 공유지를 활용해 따복하우스 공급 방안을 추가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29일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에 첫 따복 희망마을 입주식을 가졌습니다. 의학적 기준이 강조된 장애 등급제 문제점에 대한 뉴스가 지속적으로 보도되고 있는데요. 이 같은 기준에 묶여 자신이 원하는 서비스를 받지 못해 하루하루를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례자를 이솔릭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이게 안 돼요. 이게 안 됩니다. 이게 안 돼요. 옷가지가 널브러진 방 안에서 상의를 갈아입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조영길 씨. 그의 팔은 어깨 위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조 씨는 좌측 족관절 강직과 양측 경관절 강직 등 종합장애로 지체장애 5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조 씨가 자주 사용하는 물건들은 바닥에 모두 내려와 있습니다. 또한 발목 강직으로 목발 없이는 제대로 된 걸음을 걸을 수 없으며 경추 수술 후 발생한 후유장애로 매일을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신이 오락가락해요. 그 정도로? 예, 좀 심할 때는 길가에서 서 있다가 와야 돼요. 11시나 12시 돼야 이제 눈이 잠이 오면 그때 조금 잠깐 한두 시간 자요. 지속 시간이 어느 정도 통증약 드시면? 그게 오면요, 이거는 조금 가라앉는 것뿐이 없어요. 현재 조 씨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제대로 된 서비스입니다. 조 씨의 같은 경우 의학적인 검사 결과로만 판단하면 정부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 등급 기준에서 벗어난 등급 외이기 때문에 높은 등급의 장애 등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쟤네들이 저기로 나온다고 하긴 나오지도 않고 저기도 안 하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무거운 거 드는지 하는지 쟤네들이 저기 할 수 보는 게 아니잖아요 실제로. 근데 무거운 거 들 수 있니 어쩌니. 조 씨는 지난 4년간 매년 장애 등급 심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많은 시간과 돈을 들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지만 답은 달라진 적이 없습니다. 무슨 말로는 복지 어쩌고 말로만 복지만 하면 뭐합니까? 혼자 사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갈 길이 없잖아요. 조 씨에게 필요한 것은 높은 장애 등급일까요? 복지 서비스일까요? 의학적인 기준에 묶여 개인의 생활과 욕구는 반영되지 않은 장애 등급제. 진정한 폐지를 논의해야 할 때입니다. 복지TV 뉴스 이솔립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한국사회복지공제회가 오는 12월까지 전국 70개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무료로 안전점검을 진행합니다. 이번 안전점검에는 공제회는 시설에 대한 개보수와 기능보강 예산 신청 시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결과 보고서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서울시가 기부천사 가수 김자훈과 함께 희망나눔 캠페인송과 뮤직비디오를 제작할 재능 있는 서울시 고등학생을 모집합니다. 시는 오는 10월 4일 오디션이 진행될 예정이라며 서울시 내 재학 중인 고등학생은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부산에서 다음 달 6일부터 8일까지 제10회 부산 장애인 미디어 축제를 개최합니다. 이번 축제는 부산 시청자 미디어 센터에서 열리며 축제 기간 동안 총 8편의 작품이 상영됩니다. 특히 이번 축제에서 상영되는 모든 영화에는 화면 해설과 자막이 제공됩니다. 인천시가 장애인 활동 보조인 교육기관을 추가 지정하기 위해 운영기관 1개소를 공개 모집합니다. 시는 다음 달 18일부터 19일까지 인천시청 장애인복지과에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장마가 끝나기 무섭게 찾아온 찜통 더위. 열대야에 잠 못 이루는 분들 많으시죠? 이럴 때 더욱 주의해야 할 질환들이 있으니 바로 더위로 인한 온열 질환입니다. 특히 여름 휴가철이 다가오면서 야외 활동이 잦아지는 만큼 더욱 신경 쓰셔야 하는데요. 이번 시간 건강해지는 팁에서는 온열 질환 예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지구 온난화에 따라 한반도의 기후가 변하면서 해마다 더위가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2000년 이후로 폭염 일수가 빠르게 증가했고 이에 따라 온열 질환자도 매년 늘어나고 있는데요.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온열 질환자가 3,100여 명 발생했고 이 가운데 36명은 사망했습니다. 온열 질환자는 남성이 여성보다 2배가량 많았고 연령별로는 50대와 40대 그리고 75세 이상 순이었습니다. 특히 온열 질환은 80% 정도가 실내가 아닌 야외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산으로 바다로 여름 휴가를 떠나는 요즘은 일사병, 열사병 등 다양한 온열 질환을 더욱 조심해야 하는 때입니다. 그렇다면 더위로 인한 질환들을 예방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먼저 기상예보를 잘 고려해서 실외 활동을 계획하는 것입니다. 특히 폭염 환자 발생이 오전 10시에서 오후 1시 사이에 집중된 만큼 이 시간대는 되도록 실외 활동을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불가피하게 실외 활동을 해야 한다면 충분한 휴식과 수분 섭취는 필수입니다. 또 햇빛을 잘 흡수하는 어둡고 달라붙는 옷은 피하고 뜨겁고 소화하기 어려운 음식은 먹지 않는 것이 방법입니다. 장마의 태풍까지 오락가락하는 날씨가 지나가고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됐습니다. 건강관리 잘하셔서 즐거운 여름휴가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야기가 있는 시간 오늘의 영상 함께 보시죠. 이 소년의 이름은 베일리 매튜입니다. 매튜는 생후 18개월 때 뇌병변 장애 판정을 받았습니다. 보행기구 없이는 걷는 것도 힘든 매튜는 8세에서 10세가 겨루는 철인 3종 경기에 도전장을 냈는데요. 경기를 위해 아버지와 함께 매주 운동을 하면서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마침내 결승선에 도착한 매튜는 메달을 받았습니다. 여름 장마가 모두 끝나고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됐습니다. 무더위에 취약한 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우리 모두의 관심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행복한 미래를 여는 방송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